사실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요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이 생기면서 투표 기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동혁 지도부가 망해야지 보수의 새싹이 돋을 수 있다. 일부러 민주당을 찍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공소 취소 때문에 이거 막으려면 국힘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도요. 김부겸 후보가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패배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달 민주당이 발의했고 지난 4일 청와대에서는 시기나 절차에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달라고 했던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사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피해자 명예회복이 왜 잘못된 거냐며 힘을 실은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취소 논란 다시 꺼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금태섭 의원님 먼저. 네, 어제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이거 문제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보면은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선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네네. 도움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선거 후로 미루고 절차나 이제 시기를 재조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공소 취소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를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야말로 공소 취소를 하면 되는데 네. 사실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확정 판결 있거든요. 받았죠. 근데 지금 예. 국정조사에서 이 건드린 부분을 보면 이 대북 송금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몰랐다. 요 부분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리호남이라는 북한 사람이 필리핀에 왔냐 안 왔냐, 그러니까 송금이 이루어졌냐 말았냐 이런 부분까지도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어쨌든 자기들이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소 취소를 하면 되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거는 사면을 하냐? 뭐 이게 사실은 절차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떠나서 그냥 다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어지러워진다고 봅니다. 신원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왜 저러고 있는 거?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 권력 지금 네. 아마 5년 임기 중에 지금이 제일 셀 때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때 자기 문제 딱 해버리자 하는 네. 그 유혹이고 이미 권력 중독 그 중증에 들어갔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때가 좀 위험한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덕분에 그냥 대통령 됐다고 당선이 해도 된 과언이 거죠. 아니죠.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했다라는 게 1심 판결 그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친위 쿠데타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군사 반란이라면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여당의 다수석 이거를 통해서 사법 반란이에요. 이거는 민주공화국 파괴 행위다. 군사 반란도 민주공화국 파괴 행위고 사법 반란도 민주공화국 파괴 행위다. 똑같이 민주공화국 네. 파괴 행위다. 그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지난 9일에 SNS에다가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그리고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란 그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본인을 살려줬으니 제 목숨은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2024년 1월에 이재명 당시 그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 때 헬기 이송이 특혜라던 권익위 판단에 그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발표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한 건데 결국 또 조작 기소 이렇게 조작 기소가 있었다라는 거를 딱 단정을 하고 또 조작 언론도 조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공소 취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거로 보면 되겠죠. 예, 뭐 어차피 지금 이제 제가 그 불교 방송에서 하는 금태섭의 아침 저널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방금 추미애 후보 말씀도 나왔지만 네. 이 주로 이제 그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는 분들 이미지가 그러신 분들을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저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지지 않았냐. 네. 뭐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대통령도 명백히 피해를 받았으면 교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이제 선거 상황에 따라서 중도층에 좀 호소할 필요도 있고 또 원래 이제 성향 자체가 그런 분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방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꼭 공소 취소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 내에서 이거 잘못된 거다. 네. 뭐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게 대단히 이번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이어지는데도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동을 할 텐데 민주당 내에서나 혹은 뭐 청와대 내에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게 이게 문제가 돼서 선거 뒤로 연기할 때도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서 이 시기 얘기만 했지 내용에 네.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특위 청문회를 통해서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어쨌든 그 연원수 파티 없었다. 예. 그리고 리오남 만났다. 이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조작기소 이거를 바로잡는 뭐 특검을 하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논리인데 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조작이라고 밝혀진 게 뭐죠? 민주당 스스로도 답을 못해요. 그 연어회가 연어 덮밥으로 바뀐 게 조작인가요? 뭔가 검찰이 이제 수사를 네. 좀 세게 했다. 이거는 드러났죠. 그리고 박상용 그 검사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징계위원회 해가지고 뭐 자꾸만 시도를 하는데 뭐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권력 중독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에도 여러 군데 보도가 됐던데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입니다. 예. 그리고 이 대한민국 엄연히 상권 분립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회의장 지금 뭐 3인이 민주당에서 경선하고 있는데 박지원, 김태년, 예. 조정식. 예. 그 조정식 지지하는 그거를 자기 그 SNS에 올리면서 그런데 이 조정식 이분이 예. 이재명 청와대 정무특보였어요. 정무특보였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 지지하는 거를 공유를 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의전설 이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국회의장이 자기 속된 말로 그냥 꼬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상권 분립 파괴 행위고 얼마나 그 우습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공소 취소를 위한 이건데 정말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욕심내면 임기 제대로 못 채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강력한 사실은 경고네요. 저 얼마 전에 보수 언론에서 한 주필이 쓴 칼럼을 저도 그 얘기를 아마 여기 나와서도 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 깊은 데서는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이제 그 김정은 만나고 할 때 예. 이재명 자기는- 대통령이 정말 가고 싶어 했거든요. 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박원순 안 서울시장하고 보내줬죠.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려가고 경기지사를 안 데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예. 자기는 북한하고 접경된 곳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데려갔으면 사실 쌍방울에 부탁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또 사실은 그때 북한을 접촉했을 때 무슨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송금을 하거나 돈을 주진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페이버를 줄 수도 있는 건데 예. 자기는 똑같은 거 했는데 그럼 그 돈을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차별받고 탄압되면서 생긴 일이다. 예. 이런 억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게 그런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이 송금한 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그런 불법 송금이 있었다는 게 다 확정된 사실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7년 8개월 형을 받은 이화영 지사도 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법적으로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범죄가 일어났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정말 억울하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 방송에 나와서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네. 북한에서 뭘 원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변호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 의뢰인이라면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예.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다. 뭔가 퇴임 후에 실제로 뭔가 변호를 맡으시는 거 아니에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 나온 김에 네. 그 아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선호 투표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이제 조정식
이제 의원을 투표한 사람의 이제 글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이제 선호 투표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이제 뭔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어요. 그래서 그 해명한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 민주당 내에서도 공소 취소를 포함한 특검법 발의를 두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공개적으로 실명으로는 잘 못하는데 어쨌든 이게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공소 취소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공소 취소 발언을 하면서 공소 취소 이제 특검법 때문에 이제 그 부울경 보수 결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요 최근에 이 공소 취소 이게 불거지기 전까지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의 관성적으로 국민의힘을 찍어오던 분들인데 이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이 생기면서 이번에는 나 포기하겠다. 투표 기권. 네. 그 무투표죠. 아니다.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장동혁 지도부가 빨리 폭삭 망해야지 보수의 새싹이 돋을 수 있다. 일부러 민주당을 찍겠다. 역투표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무투표, 역투표. 예, 이게 무투표는 한 표 효과고 역투표는 두 표 효과인데 그런 분들이 공소 취소 때문에 다시 그냥 화가 투표장에 나가지고 나가야겠다. 이쪽으로 그래도 이거 네. 막으려면 국힘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도요. 김부겸 후보가 떨어지면 만약에 6월 3일 날 패배하면 이것 때문에 패배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김부겸 후보는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그렇죠. 네, 네. 동지를 생각한다면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신재호 의원님께서도 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게 없는데 뭐냐고 하셨지만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뭐 연어술 파티 다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너무 실망스럽지만 어떤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이 공소 취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수 쪽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모임 같은 데 가보면 무슨 독재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정말 독재 안 되지 이러면서 좀 결집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로 그 승패를 바꾸고 대세에 영향을 미칠지는 대구는 혹시 모르겠어요. 대구는 사실은 이제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곳이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는 이게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칠까? 오늘 이제 제가 지금 하남갑에 보궐선거 나온 이광재 후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이광재 후보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좀 미래에 대한 거, 사람들 먹거리에 대한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이 문제는 민주당의 헛발질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면은 누가 더 잘못했냐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계엄하고 탄핵이 있기 때문에 참 역전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20일 남았는데 이게 승패까지 상당히 붙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공소 취소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시기를 좀 미루자라고 했는데 9일에 또 대통령이 다시 조작기소 얘기 꺼내면서 다시 불을 붙인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공소 취소를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삼으려고 하는 중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 취소 자체가 자살골이라고 얘기하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뭐 이번 지선이 공소 취소 특검 찬반 투표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참 이 지금 그 전에는 15대 1까지 이렇게 야당의 위기론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거는 좀 흔들리고 있는 그렇죠. 거죠. 좀 그게 판세 좀 흔들리는 요인이 되고는 있는데, 네, 근데 네. 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는 자기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래 또 그 성향이 그러다 강성이니까, 보니까 예. 이게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후보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속상할 그냥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그냥 굉장히. 당선은 따놓은 당상 같고 예. 민주당 내에서 더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성 발언하는 것 같은데 또 이걸 콱 물어가지고 뭐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어머니가 뭐 또 뭐 네, 돌아왔다. 근데 그것도 누가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아니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김어준 씨로부터 딱 그 타이틀 받은 분이 예, 뭐 또 보수의 장동혁 어머니 대표.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까 우리 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니나 잘해 이걸로 그냥
다 덮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에 국민의힘이 아마 그 생각들도 했을 텐데 정말로 이번에 이슈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부동산 문제거든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월세 문제 같은 거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가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그 정책 토론회 같은 데 나왔을 때 너무 준비가 안 됐고 내용이 없다. 그래서 같은 민주당 후보가 경선에서 지고 나서 뭐라고 썼다가 나중에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런 거를 가지고 좀 붙는 것이 오히려 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오고 이건 너무 직관적이고 쉬우니까 네. 또 국민의힘에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를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아직은 지고 있는데 네.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한테 계속 토론회를 하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소취소 문제가 이슈가 되면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토론회 같은 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양쪽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공소취소 문제로 결집하면 이게 옳으냐 틀리냐 뭐 저기 뭐 되냐 마냐 사법부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로 갈려 싸웁니다. 그럼 민주당이 절대 유리하죠. 지금 훨씬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거를 알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를 꺼내서 싸움에 불을 붙인 건 아니지만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또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데 모처럼 호재가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지.